제약도를 비롯한 의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도 재미있는 MK 해부학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목뼈 cervical vertebra를 다룹니다. 목뼈 cervical vertebra, 가동 척추뼈 mobile vertebra 중에서는 제일 작은 편에 속하며 각각의 가로돌기 transverse process에 존재하는 구멍 foramen transversarium이 가장 큰 특징인 척추뼈들입니다. 제3에서 여섯 번째 목뼈 cervical vertebra는 대개 비슷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의 cervical vertebra는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기능이 있기도 하므로 따로 다루게 됩니다. 먼저 전형적인 목뼈 cervical vertebra의 일반적인 형태, 즉 C3에서부터 C6 혹은 CV3에서부터 CV6까지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목뼈 중에서 제3, 제4, 제5, 제6 목뼈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가시돌기 spinous process. cervical vertebra에서는 짧고 작으며 그 끝이 이분되어 있습니다. bifid라고 하죠. 그 양 끝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많고요. 아래 목뼈일수록 뒤로 많이 뻗치고 있습니다. 6번의 경우는 약간 달라서 목뼈의 가시돌기가 종종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로돌기 transverse process, 다른 척추뼈에 비해서는 아주 짧고 넓으며 가운데 foramen transversarium을 중심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앞, 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앞부분을 앞결절이라고 하고 뒷부분은 뒷결절, tubercle이라는 단어를 써서 anterior tubercle, posterior tubercle로 부릅니다. 이 중에 anterior tubercle은 갈비뼈, rib의 유물이고 후자인 posterior tubercle은 고유의 가로돌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만나는 부분을 costal lamella 혹은 intertubercular lamella라고 부르고 cervical costal element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transverse process에는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을 foramen transversarium이라고 하고 이곳으로 뇌와 척수에 영양을 공급하는 vertebral artery와 vein이 지나다니게 됩니다. transverse process의 상면에는 얕은 도랑이 있는데 이를 groove for spinal nerve라고 하고 척수신경 spinal nerve가 지나가게 됩니다. 관절돌기 articular process, articular process는 cervical vertebra에서는 대체적으로 짧고 위관절돌기 superior articular process는 뒤 위쪽으로 향하고 아래 관절돌기 inferior articular process는 앞 아래쪽이라고 하지만 거의 앞을 향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코로널 플레이상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경사는 아래 목뼈일수록 조금씩 심해지는 편이지만 관절면 articular faces는 거의 수평 방향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ervical vertebra의 vertebral foramen은 삼각형이고요. 전체 vertebra 자체의 크기에 비해서 비교적 큰데 이것은 스파이널 코드의 cervical enlargement를 수용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되겠죠. cervical vertebra의 vertebral arch, 척추뼈 고리, 얘들은 약간 옆으로 돌출된 편으로 페디클은 파스테로레터럴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데 비해서 레머나는 포스테로미디얼 방향으로 꺾여져서 앞서서 대충 언급한 큰 삼각형 형태의 vertebral foramen 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페디클이 디스크가 붙는 상하면의 거의 정중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superior vertebral notch와 inferior vertebral notch가 거의 비슷한 크기가 됩니다. 레머나는 얇고 약간 커브드된 형태로서 상현은 얇고 하현은 약간 두터운 형태를 띠게 되는데 페디큘로 레머나 정션 부분이 두꺼워지면서 위, 아래 아티큘러 프로세스 사이에서 아티큘러 필러 혹은 레터럴 매스라고 부르는 부분이 형성되게 됩니다. vertebral body, 척추뼈 몸통은 작고 비교적 넓은 형태, 세로에 비해서 가로가 넓다라는 뜻이죠. 를 띠고 있는데 높이가 낮으며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타원형을 이루고 위아래면은 평평하지 않습니다. 바디의 전면은 볼록한 편이고요. 전면의 디스칼 마진에는 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가 부착합니다. 후면은 바디 후면은 평평하거나 약간 오목한데 후면 디스칼 마진에서는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가 부착하죠.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cervical vertebra의 vertebral body의 상면은 플랜지처럼 생긴 립으로 인해서 마치 안장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 립을 uncinate process라고 하죠. 위 목뼈의 몸통 하면의 베벨진 형태와 대응되는 모양인데요. 사실 uncinate process는 머리 및 목 해부학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에스모이드 본에 달려 있는 구조로서 상악동의 개구 부위와 관련이 있는 구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외에도 사실 uncinate process라는 게 몸의 다른 부위에 더 있습니다. 애틀라스 제1목뼈 cervical vertebra 이고요. 전체 모양이 고리처럼 생겨서 환추, 링, 반지라고도 하고 이름 자체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상을 떠받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그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이하게도 그 위치가 스컬의 센트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형태적인 특징은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가시돌기와 vertebral body, 척추뼈 몸통이 아예 없는 아주 독특한 형태이고 양쪽의 lateral mass가 비교적 짧은 anterior arch와 그거보다 조금 긴 posterior arch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transverse ligament가 anterior arch와 함께 두 번째 목뼈인 axis의 오돈토이드 프로세스 혹은 댄스의 위치를 고정해 주고 있죠. 이 트랜스버스 리가멘트가 비교적 큰 vertebral foramen, 아틀라스의 vertebral foramen을 앞과 뒤 두 개의 컴파트먼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앞쪽이 대략 3분의 1 정도인데요. 이 3분의 1 정도를 오돈토이드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죠. 파스테리어 컴파트먼트는 스파이널 코드와 그 커버링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스파이널 코드 자체는 이 파스테리어 컴파트먼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게 되니까 실제로는 댄스 혹은 오돈토이드 프로세스가 차지하는 공간과 스파이널 코드가 차지하는 공간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티리어 아치 앞면은 컨벡스한데요. 거친 엔테리어 튜버클이 있어서 엔테리어 란지튜디널 리가먼트가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아치의 위와 아래에는 애틀란토 아시피탈 멤브레인이 부착을 하고요. 뒷면은 컨벡스하고 포페아 덴티스라고 불리는 관절면이 있어서 엑시스의 오돈토이드 프로세스와 관절합니다. 레터럴 매스는 오보이드한 형태인데요. 그들의 장축은 앞으로 약간 모이는 형태입니다. 각각 상면에 콩팥 모양으로 생긴 superior articular facet이 위치하고 있고 얘들은 아시피탈 본에 아시피탈 콘다일을 받는 녀석들이죠. 레터럴 매스의 아래쪽에 inferior articular facet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원형이고 평편하거나 살짝 온폭한데 트랜스버스 플레인을 기준으로 아주 조금 안쪽과 뒤쪽을 향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터럴 매스의 내측에는 트랜스버스 리가멘트가 부착할 수 있도록 튜버클이 있고요. 바스큘라 포라미나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른에서 대략 양쪽 튜버클의 사이는 16mm 정도라고 합니다. 파스테리어 아치가 아틀라스 전체 원주의 5분의 3 정도를 차지합니다. 상면에 vertebral artery 그리고 바로 뒤에 venous plexus와 first cervical nerve가 지나다니는 그루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플랜지처럼 생긴 상연에는 파스테리어 아틀란토 오시피탈 멤브레인이 부착하고 편평하게 생긴 하연에는 리가멘tum 플라바의 최상단 쌍이 부착하게 됩니다. 파스테리어 튜버클은 rudimentary spinous process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리가멘tum nuchae가 붙습니다. 여러 인대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맨 끝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틀라스는 뒤통수뼈 아시피탈 본과 관절에서 머리의 앞뒤 운동, 즉 끄덕이는 운동, 나딩 무브먼트와 제2 목뼈인 중쇄뼈 엑시스의 치아돌기, 댄스 혹은 오돈토이드 프로세스의 주위를 회전하는 운동을 합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전체 척추의 운동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 애틀라스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는 7번째 목뼈를 제외하고는 서비컬 벌테브라 중에서는 두 번째로 길고 큽니다. 머리에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들의 강력한 레버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죠. 애틀라스의 좌우 최대의 길이는 남자에서는 74mm에서부터 95mm에 이르고 여자에서는 65mm에서 76mm에 이른다고 하니까 섹슈얼 다이모피즘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아나토믹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죠. 이 길이는 따라서 유골에서 섹스 프리딕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애틀라스에 부착되는 근육은 상당히 많은데 그냥 말씀드리면 근육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서 이해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육을 공부를 하고 나셔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스로 넘어갑니다. 엑시스는 제2 목뼈 Second Cervical Vertebra이고 척추뼈 몸통 Vertebral Body 위에 엄지 손끝 같은 치아돌기, 이것이 오돈토이드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짧게 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위로 돌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뼈이죠. 엑시스는 애틀라스와 머리의 회전을 위한 축으로 작용합니다. 치아돌기는 원추형으로 성인에서 평균적으로 15mm 정도 됩니다. 자주 평균 길이 디멘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인종적, 개인적 혹은 남녀 간 차이가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참고로만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해부학에서 이런 길이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대략의 길이를 알아두는 것이 항상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진단 장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진료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오돈토이드 프로세스의 엑시스는 주로 뒤쪽으로 혹은 가끔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최대 14도까지 기울어진 시신들이 발견되었죠. 또
측면으로 기울어진 경우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오돈토이드 프로세스의 뒤쪽 표면은 연골로 덮여 있는 제법 넓은 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트랜스버스 리가먼트와 맞닿는 부위입니다. 치아돌기의 에이펙스는 뾰족한데요. 여기에 에이피컬 리가먼트가 부착되죠. 이 홈 위 약간 바깥쪽 평평한 곳에 알라 리가먼트가 부착하는 곳도 있습니다. 엑시스의 볼테브럴 바디는 댄스에 비하면 덜 조밀한 뼈로 구성이 됩니다. 때때로 이 바디에 루디멘터리 디스크, 신콘드로시스이죠. 이런 조직들이 남아있고 이것이 평생 가기도 합니다. 오돈토이드 프로세스의 양쪽에 큰 타원형의 superior articular facet이 있는데 애틀래스의 inferior articular facet과 관절하고 그 모양은 평평하거나 살짝 컨벡스하기도 합니다. 렉시스의 vertebral body 전면에는 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가 붙고 후면에는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랑 membrana tectoria가 부착합니다. 엑시스의 페디클은 강대한데 상면에 superior articular facet 일부가 놓여지고 여기에서 옆으로 삐져나오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돌출됩니다. 전 외측에는 vertebral artery를 위한 그루브가 꽤 깊게 파집니다. 페디클의 아래면에 형성되는 inferior vertebral notch는 깊은데 이것은 세 번째 cervical nerve, third cervical nerve의 root sheath가 크기 때문입니다. 엑시스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는 뾰족하고 페디큘로 레미나 정션 부근에서 하외측으로 뻗어 있습니다. foramen transversarium은 superior articular facet의 바로 옆 방향에 형성되고 vertebral artery는 여기에서 급격하게 꺾이게 되죠. 엑시스의 레머나는 두텁고 리가멘tum 플라바가 부착하게 되죠.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는 강대하고 끝이 갈라져 있고 기저부는 넓고 그 아래쪽은 컨케이브한 모양새를 띱니다. 끝부분 갈라진 부분에 리가멘tum 뉴카에가 부착하게 됩니다. C7, CV7 제7번째 목뼈로 넘어갑니다. vertebra prominence, 소술뼈라고도 부릅니다. 스파이너스 프로세스가 매우 길며 끝이 양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다른 cervical vertebra와의 차이점이죠. 등 위의 피부 표면에서 누칼 포로우의 로어 엔드, 끝나는 근처에서 잘 만져지기 때문에 소술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칼 포로우는 리가멘tum 뉴카에 때문에 생기는 고랑인데요. 이 리가멘tum 뉴카에는 사실 사족 보행을 하는 동물들에게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리가멘트이죠. 오늘 맨 마지막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양이나 개가 사람으로 따졌을 때 엎드려 뻗쳐를 한 상태에서 머리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사람이라면 바닥을 봐야 되는데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 앞을 봐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있는 셈이 되죠. 따라서 이 머리가 처지지 않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이 리가멘tum 뉴카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에서는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이 C7은 목 뒤에서 누구나 쉽게 대부분
아주 뚱뚱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져지죠. 그러므로 척추뼈의 순서, 어떤 뼈가 몇 번째 뼈인지를 대충 맞추는 데 있어서 그 가치가 꽤 있는 랜드마크,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말고도 C7은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역시 두텁고 도드라지는 편인데요. 포라men 트랜스버자리움의 외측 그리고 약간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구멍은 vertebral vein은 지나다니고 vertebral artery는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안테리어 튜버클과의 사이에 있는 코스탈 라멜라 부분이 얇거나 때때로 결핍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포레이먼이 아닌 형태, 즉 포레이먼 트랜스볼자리움이 한쪽이 터져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때때로 안테리어 튜버클 쪽에 모양이 서비컬 리버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cervical vertebrae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나왔던 부분에서 나온 인대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척추인대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 라고 하는 것, 얘는 앞 세로인대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 척추의 앞쪽 표면을 따라 내려가는 인대입니다. ventral side 쪽의 모든 vertebral body와 intervertebral disc를 가로질러서 위아래로 뻗어 있는 인대이죠. 좀 자세하게는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두 번째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얘는 척주관, 척주관이니까 vertebral canal이죠. vertebral canal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vertebral body의 뒷면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시작은 axis vertebral body에서 시작하고 sacrum까지 이어지죠. 척주관 내부에 위치하고 axis body 후면에서 이 인대는 atlantoaxial joint의 tectorial membrane, 앞서서 잠깐 나왔던 membrana tectoria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과 연속이 됩니다. 이 인대는 목뼈와 허리뼈보다 등뼈에서 더 두꺼운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 리가멘tum flava. flava는 flavum의 복수형인데 노랗다라는 뜻입니다. 인접한 vertebrae lamina의 앞부분을 연결하는 인대이죠. 엑시스와 세 번째 목뼈 third cervical vertebra 혹은 C3의 접합부에서 시작해서 다섯 번째 요추 LV5 혹은 L5와 세이크럼의 접합부까지 이어지게 되고 두 개의 인접한 척추를 연결하게 됩니다. 누칼 리가먼트 혹은 리가멘tum nuchae라고도 부를 수 있죠. 이 리가먼트는 앞에서 약간 다루었었는데요. 등 아래쪽에서 수프라 스피너스 리가먼트에서 연속되는 목 뒷부분의 인대입니다. 스컬, 더 구체적으로는 아시피탈 본의 익스터널 아시피탈 프로투브런스에서 시작해서 미디안 루컬 라인을 쭉 따라 내려와 일곱 번째 목표 C7 벌테비란 프라미넌스의 스파이너스 프로세스까지 뻗어 있는 인대이죠. 지금까지 말한 네 가지 인대가 척추 인대 중에서 네 가지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보여드리는 화면에 있는 위치적 관계를 잘 생각하셔서 어떤 리가먼트인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애틀라스의 트랜스버스 리가멘트. 네, 이 리가멘트는 앞쪽에서 다루었지만 애틀라스의 전후 엔테리어와 파스테리어 아치 사이를 가로지르는 인대로서 덴스 혹은 오돈토이드 프로세스가 애틀라스와 긴밀히 접촉하도록 유지시켜주는 인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리가멘트에 부착되는 란지튜디널 밴드라고 해서 세로형으로 생긴 밴드가 있는데, 이런 것과 같이 함께 크루시에이트 혹은 크루시폼 리가먼트 오브 애틀라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하면 무릎의 십자인대가 너무나 유명해서 이것을 얘기할 때는 꼭 뒤에 오브 애틀라스라고 붙여주는 것이 좋은데요. 무릎의 십자인대와 이름은 같지만 구분하는 것이 좋겠죠. 에이피컬 리가멘트. 에이피컬 리가멘트는 리가멘트 오브 에이펙스 덴티스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세컨 서비컬 볼테브라, 즉 엑시스와 두개골 스컬 사이에 걸쳐 있는 인대입니다. 부착되는 부위는 오돈토이드 프로세스의 에이펙스에서부터 스컬의 프레이먼 매그넘, 역시 아시피탈 본이죠, 의 엔테리어 마진까지 이어집니다. 알라 리가먼트. 알라 리가먼트는 아시피탈 컨다일의 내측의 결절과 내측 결절과 엑시스의 덴스를 연결하는 인대죠. 짧고 질긴 섬유질 끈으로서 머리를 좌우로 돌릴 때 머리의 좌우 움직임을 제한하는,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들은 기능 때문에 그 이름을 체크 리가먼트 오브 오돈토이드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애틀란토 액시얼 조인트의 텍토리얼 멤브레인, 이것을 아시피터 액시얼 리가먼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척주관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엑시스의 덴스와 그 인대들을 덮는 넓고 강한 띠로서 척주의 파스테리어 란지튜디널 리가먼트의 위쪽 연장으로도 간주할 수 있는 섬유 조직입니다. 오늘은 경추, 목뼈, 목척추뼈, 서비컬 볼테브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